안녕하세요, 리버쌤입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영상의 배경은 주로 미국에 있는 이 집입니다. 직접 지은 집 안에서 매일 체리와 놀아주고 스카이를 돌보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집을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저희가 부자라서 엄청 큰 저택에 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 집을 2300 스퀘어 피트로 지었고 한국 평으로 따지면 60평 정도인데요. 사실 이 사이즈는 미국에서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아주 평균적인 집이랍니다. 60평이 큰 집이 아니라니 거짓말 같죠?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중산층 집 사이즈는 2480 스퀘어 피트, 그러니까 70평이거든요. 한국 평균 집 사이즈가 21평이라고 하니까 미국인들은 거의 3배나 큰 집에서 사는 거죠. 이야, 부럽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왜 처음부터 이렇게 큰 집에서 살 수 있는 걸까? 뭐 미국 땅이 너무 커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돈이 훨씬 많아서 그런 걸까요? 사실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집 구하기잖아요. 집 못 구해서 결혼도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저도 한국에서 마님이랑 결혼했을 때 아예 집 구할 수 없었어요. 뭐 29살 때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다 합쳤는데도 확실히 집을 위한 돈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닭장 같은 7평짜리 원룸에서 시작했거든요. 이런 환경이라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을 아주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런 막 집을 보면 부럽다, 나도 거기 살고 싶다, 진짜 크다 집이. 그런데 여러분, 안 부러워해도 됩니다. 부러워하는 것은 겉만 봐서 그런 거예요. 이 미국의 크고 멋진 집의 껍데기 속에는 어둡고 징그러운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미국에서 아는 가장 뛰어난 목수이자 건축가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브래드 할아버지는 본인이 사는 이 집도 그리고 제 집도 지어주셨는데요. My granddad, the first house he built for my mother, my granddad and he built it. Oh, really? He built the house for my mom. So your granddad was a builder as well? Yeah. Oh, wow. So you're what, third generation builder? Yeah. Maybe fourth? Except he had to work a whole lot harder than I do. Oh. 네, 그러니까 브래드 할아버지의 가족 역사 속에는 미국 주택의 역사가 함께 해왔겠네요. 그런데 과거 이야기를 하시며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브래드 할아버지. It was less than 1,000 square foot house. Less than 1,000 Yeah. square feet? It wasn't a very big house. Wow. And how many people were in that home? Well, there were 5 kids and 2 adults, so there's 7 people 7 living people. in one house. All the boys stayed in one room, the girls stayed in one room, and then, I think it was only like a 3-bedroom house. Only the very rich had big houses. Ordinary, average, everyday people, they just had the bare minimum, whatever it would took, because they spent more time on their animals and everything else around, surviving. I think our first house that Dad built for my mother, actually the first house, there were still, only 2-bedroom house. They were all little bitty houses. So. 네, 놀랍게도 과거에는 미국의 집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고 하시는 브래드 할아버지. 이 말씀은 직접 미국 도시를 돌아다녀 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도시는 시내 중심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풍선처럼 점점 부풀면서 퍼져나가는데요. 그래서 나무테를 읽는 것처럼 마을 중심지로 들어가면 오래된 집을 찾을 수 있고 마을 외곽으로 가면 새로운 집을 찾을 수 있죠. 먼저 마을 중심지를 돌아볼까요? 중심지를 돌아보니 딱 봐도 오래돼 보이는 집들이 늘어서 있죠? 이 집들은 아마 1950년대에 지어진 집으로 보이는데요. 사이즈는 대략 1000 스퀘어 피트. 이런 집들은 오래되기도 하고 이미 집주인이 있으니까 새롭게 집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은 마을 외곽으로 나가야겠죠? 한국에서 신혼부부가 신도시로 빠지는 것처럼요. 그럼 미국 신혼부부들은 외곽에서 어떤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딱 봐도 아까 오래된 동네랑 다른 느낌이죠. 집들도 더 크고
넓고 웅장해졌습니다. 사이즈는 2,500 square feet, 즉 70평. 한참 공사 중인 이 동네는 부자를 위해 지어지는 게 아니고 중산층을 타겟팅으로 합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일까요? 60만 달러. 그러니까 대략 9억 집이네요. 9억이 70평이 넘는 집? 괜찮은데? 서울에서는 9억 있어도 집 사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집은 서울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 있는 집 아니고 그냥 텍사스 시골 마을에 있는 평범한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중산층 미국인이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돈을 모기지로 내면 매달 4,144불. 미국인들은 부자라서 이건 검값인가 싶겠지만 텍사스 사람들이 가계 소득을 검색하면 세금을 떼고 남는 평균 수입이 한 달에 약 5,557불. 그러니까 여기 살면 고작 170만 원 남고 이걸로 식비, 자할부고, 기름, 전기세, 주택유지비, 학자금대출, 외식비, 경조사비, 핸드폰비, 유치원비, 생면보험, 의료비를 다 내야 한다는 소리고요. 여기서 참고로 유치원비는 최소 14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냥 작은 집에서 살면 되잖아요. 브랜 할아버지도 그랬다면서요. 네, 여기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인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습니다. 작은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형편에 맞춰서 작은 집에 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큰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 미국에는 그런 작은 집이 더 이상 없거든요. 작은 집이라는 개념. 미국에서는 starter home 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첫 장만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명칭은 없겠지만 마찬가지로 18평의 작은 아파트를 사고 그 다음에 자산 규모를 키우면서 30평, 50평 더 큰 주거지로 확장하는 똑같은 개념이 있죠. 이 개념을 안다면 작은 아파트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 거예요. 신혼부부가 자산을 키워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니까요. 근데 미국에서 이 디딤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I would hate to be a young couple coming out today. There are no starter homes. 네, 실제로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작은 집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 80년대에 새로 지어지는 집들 중에 40%나 차지하던 작은 집은 최근에 와서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집 평균 사이즈는 100년 동안 2배로 커졌죠. As the years went by, American houses doubled in size.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18평 아파트는 모두 사라지고 50평대 이상 럭셔리 아파트만 남는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If the size is significantly bigger, then you've got more electrical wire, more plumbing, more stuff. But in general, you think about, average bedroom is, 12 by 12. Well, that's 12 square feet that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in it. So you make a little bit bigger rooms, you get more per square foot without spending that much more money. Right. So, and that's a lot of them. The bigger the house doesn't mean you're using that much more material, but you're getting more money because it's by the square foot. So square foot is that's the determiner of your profit, basically. Right. 네, 건축가의 입장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네요. 실제로 집을 지을 때는 고정 비용이 정해져 있어서 작은 집을 짓는 경우에는 집 가격이 48만 달러, 건축가의 마진은 고작 8%인데요. 큰 집을 지으면 집을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래서 이윤도 더 크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 입장에서는 작은 집을 짓는 게 선이죠. 하지만 작은 집이 모두 사라진 게 건축가들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걸까요? 건축가가 손해를 감수하고 작은 집을 지을 수는 없을까요?
No, and I'm going to tell you why, or what I think. They get a large portion of their income from the taxes. The bigger the house, the more taxes you pay, the more they make. Right. So they're not going to want neighborhoods with less square footage because they're using that's available money that they're throwing out the window by not having a bigger house. Even back when my dad was building houses, they'd have every subdivision would have a minimum size square footage. Right. I can remember when he was building, the minimum was 1,200 square feet. Really? 1,200. And then as the years went by, the minimum just kept going up. The minimum now is 22 to 2,500 square feet. That's big. And that's bigger than a starter home to me. Yeah. 네, 더 높은 세금을 벌기 위해서 도시 차원에서부터 작은 집을 꾸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설명. 도시가 아예 zoning regulation을 통해서 작은 집을 멋지게 하고 있는데, 근데 잠깐만, 이 zoning regulation 개념이 왜 처음부터 생겼을까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려면 좀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참수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미국의 좀 더럽고 징그럽고 악의적인 역사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거 미국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미국을 아주 사랑합니다. 근데 미국의 어두운 역사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는 미국이 얼마나 그동안 대단해졌는지 딱 느낄 수 있죠. 그쵸 여러분? USA. 자,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저도 준비됐습니다. 같이 잠수합시다. 하나, 둘, 셋. 이야기는 Great Migration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1910년부터 미국 흑인들은 더 좋은 경제적인 기회를 위해서 미국 북쪽 그리고 서쪽으로 대이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제가 없어졌긴 했지만 남부에서는 아직도 편견과 차별이 심했거든요. 이 인구는 무려 600만 명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좀 형편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흑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많았나 봐요. 물론 인종차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흑인들은 자기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 재산세로 징수할 수 있는 세수도 떨어지니까 도시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자기 동네 가까이서 살지 못하도록 1911년 주택 사용 제한법을 만들었어요. 여기부터는 그냥 흑인은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대놓고 인종을 차별하는 법이었는데, 이것이 zoning 역사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몇 년 뒤인 1917년 미국 대법원이 인종으로 차별하는 주택 사용 제한법은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금지를 시켰습니다. 어쩌지? 더 이상 그 인종차별적인 법으로 비폐인들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가 없네. 들어오면은 확실히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학교 어떻게, 우리 도서관 어떻게, 우리 길, 공원 다 어떻게 해?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인종차별적인 법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막아버리자. 그래서 연방정부는 1922년 공식적인 주택 토지 사용 제한 법들을 만듭니다. 주택 부지 크기, 집 크기, 높이를 규제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큰 땅에 크고 비싼 집만 만들게 하면 가난한 유색 인종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으니까요. To prevent the building of the lower cost homes that were most desperately needed. To keep the invaders on the other side of the wall. 이렇게 은근하고 기분 나쁜 목적으로 만들어진 토지 사용 제한법. 네,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땅을 지배하고 있는 zoning regulation의 뿌리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규제가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 작은 집은 점점 사라지고 70평 이상 큰 집만 남게 되고, 돈이 없어도 억지로 큰 집에서 살아야 하는 사회, 도저히 형편에 맞게 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회. 그래서 자칫하면 쉽게 노숙자가 될 수 있는 사회, 미국이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큰 집에서 사는 것이 아직도 부럽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미국 집에 대한 좀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셨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zoning regulation 개념 자체가 되게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충격적이고 인정참여적이고 막 더러운 뿌리에 대해서 배우니까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 이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아마 몰랐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후손까지 피해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 MZ세대 중에서 아예 집을 포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뭐 죽을 때까지 월세 내겠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아마 뭐 한국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그냥 집 꿈 자체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특히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자식 2명 있으니까 고민 많이 됩니다. 체리랑 스카이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됩니다. 뭐 체리랑 스카이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참 어둡죠, 그죠 여러분? 네, 오늘의 표현 As the years go by, 세월이 흐르면서 And then as the years went by, the minimum just kept going up. Houses get bigger and pricier as the years go by. Sky gets faster and faster as the weeks go by. 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Years 대신에 months 혹은 weeks, minutes, second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영상 마지막에 예문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바이바이. 오늘의 표현 세월이 흐르면서 As the years go by. As the years go by, houses get bigger and pricier. As the years go by, houses get bigger and pricier. As the years went by, American houses doubled in size. As the years went by, American houses doubled in size. It's normal to get wrinkles as the years go by. It's normal to get wrinkles as the years go by. This restaurant's food has become worse and worse as the years go by. This restaurant's food has become worse and worse as the years go by. 아, 맞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엄청 열심히 그 유기견 이동봉사를 찾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강아지들은 다 집을 갈 수 있어요. 우후! 다 집이 갈 수 있대요. 집이 갈 수 있대. 야호! 야호!